그러고 보니까 기록을 안 했네. 동영상으로 들어가 있질 않아서 동영상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다시 말씀드려야겠네. 다시. 아이 참.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좀 전에 기록을 안 해서 시험 문제는 두 가지 주제에서 응용해서 낼 거다. 하나는 브랜드 확장, 또 하나는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 주제 관련한 더 상세한 상세한 거를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인지도의 뭐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갈 거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온 거를 적어서 그걸 펼쳐놓고 답을 써도 된다. 근데 조건이 있다. 딱 내가 허락하는 것만 된다. 오픈북도 안 되고 뭐 노트 이런 것도 절대 안 되고요. 제가 허락하는 거는 A4 용지 한 면, 한 페이지죠. 한 페이지로 직접 손으로 적어 온 것만 인정된다. 만약에 그 이외에 다른 것을 보거나 참고하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받아서 CMG에다가 메모해가지고 점수를 왕창 깎는다. 그러면 좋은 점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컴퓨터 타자 쳐오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거는 금방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같은 세상에 다 컴퓨터를 치지 누가 손으로 칩니까? 저도 알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두면은 학생들이 야 너는 1장 해. 나는 2장 할게. 너는 문제 첫 번째 거 해. 내가 두 번째 거 할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준비해갖고 그나마 공부를 나눠서 해. 그래갖고 그 쪽쪽이 나눠진 거를 합쳐갖고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가 적어오라고 하는 건 온전히 다 공부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서로 공부를 나누는 거 이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도 안 되고 컴퓨터로 쳐서 출력도 안 되고 순전히 손으로 쓴 것만 되는 겁니다. 순전히 손으로 쓴 것만. 뭐 다른 사람이 쓴 거 가져오는 건 상관없어요. 누가 써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쓴 거를 가져와서 참조해서 쓰시는 겁니다. 자, 제가 강조했어요. 나중에 왜 나는 석점이 안 나왔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정한 룰 안에서 시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대한 안내 다 드렸으니까 다시 원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브랜드 자산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다. 브랜드 자산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 원천, 어떤 것들에 의해서 브랜드 자산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원인과 같은 것들이죠. 그게 앞에서 보면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현상, 그 다음에 최종적 가치,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브랜드 자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과, 여기 이제 효과라고 돼 있지만 그런 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브랜드 자산이 있으면 브랜드 자산을 만드는 앞에 거, 브랜드 자산이 영향을 미치는 뒤에 거, 이 두 가지 앞에 거와 뒤에 거를 다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는 앞에 거, 브랜드 자산을 만들게 하는 원천을 본 거고요. 이제부터 볼 거는 브랜드 자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효과, 성과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거죠. 시장 성과. 브랜드 자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 성과. 그래서 그 시장 성과를 근거로 해서 거꾸로 브랜드 자산을 측정한다는 거죠. 자, 이 시장 성과에 의한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 또 하나는 총체적 평가 방법이에요. 평가 방법 중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라는 거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자, 상대평가라는 건 뭐냐면 누가 누구보다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서 같은 학급에서 경쟁을 했는데 9명은 60점을 받았고 1명은 61점을 받았으면 그 1명이 나머지 9명보다 더 좋은 평가, 학점을 받는 거죠. 당연하죠. 상대적이니까 상대적. 1점 차이지만 나머지 9명과 이 1명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명은 A를 받고 나머지 9명은 B를 받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게 상대평가예요. 자, 절대평가는 뭐냐? 그 절대적인 점수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죠. 더 잘했다, 저 못했다가 아니라 혼자 자기가 한 것이 기준, 어떤 특정 기준에서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학점 기준이 60점까지를 D라고 하고 61점 아니다. 네. 60점까지를 60점에서 69점까지를 D라고 하죠. 70점에서 79점까지를 C라고 하고 거기 뭐 중간에 C 플러스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60점을 맞은 4명과 9명과 61점을 맞은 그 1명은 1점 차이가 나지만 절대적 평가에서는 다 뭐예요? D예요. D. 1점 차이는 의미가 없는 거죠. 둘 다 9명과 1명의 수준이 다 낮은 거예요. 그런 게 절대평가예요. 자, 왜 갑자기 절대평가, 상대평가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비교평가라는 건 뭐냐? 더 잘했느냐, 더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비교평가 방법은 아까 얘기한 그 예로 치면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총체적 평가 방법이라는 건 전체를 평가하는 거니까 절대적 평가 방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지불 의도 차이 평가나 브랜드 전환 가격 평가, 결합 분석에 의한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총체적 평가는 이제 그 이후에 또 순서대로 살펴보고요. 자, 먼저 비교 평가 방법. 비교 평가 방법에 대해서 볼 겁니다. 비교 평가 방법이란 건 뭔가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죠. 비교해서. 자, 근데 뭐하고 비교하냐? 여기 나오죠?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서 특정 브랜드, 이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브랜드죠. 이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추가적 가치, 이게 추가적이라는 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치를 측정하는 게 비교평가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불 의도 가격. 이 브랜드에 얼마나 돈을 낼 거냐라는 거예요. 지불 의도. 근데 그걸 어떻게 물어보냐면 다른 브랜드, 어떤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서 자, 그 브랜드에서 네가 그 브랜드를 갖고 있다. 아니면 그 브랜드 사용한다. 아니면 그 브랜드가 마음에 든다를 가정했을 때 이 지금 평가하려는 이 브랜드로 네가 만약에 갈아타려고 그러면 얼마나 더 내야, 얼마나 더 받아야 이 브랜드로 오겠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통신사의 서비스 중에 우리나라 통신사가 크게 3개잖아요. SK, KT, 그 다음에 LG. 자, 근데 사람들한테 가장 낮은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통신사는 뭐 본인들은 인정 안 하더라도 안 하겠지만 LG예요. LG. 제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인지도도 뭐 이미지도 떨어져요. 사람들이 대수지만 LG에서 이제 가입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이런 거죠. 당신 지금 어떤 브랜드를 사용합니까? 나 SK.
텔레콤 쓰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LG텔레콤을 그만 쓰고 LG텔레콤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싫은데? 왜 싫어요? 아니 나는 SK텔레콤이 훨씬 마음에 들어 이 브랜드가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저쪽에서 그러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현금을 드릴게. 현금 얼마를 더 드리면 이쪽으로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좀 마음이 편하죠. 현금을 준다고? 그러면은 10만 원 달라고 그럴까? 10만 원? 10만 원 받으면은 뭐 통신사 서비스가 뭐 그게 그거지 뭐. 10만 원 버는 거네? 그래 좋아. 그럼 나 10만 원 나한테 주면 내가 SK텔레콤에서 LG텔레콤으로 갈게. 라고 한다면 LG텔레콤의 브랜드 가치는 SK텔레콤에 비해서 얼마가 낮은 거예요? 10만 원이 낮은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지불의도 가격 차이예요. 반대일 수도 있죠. LG텔레콤이 쓰는 사람인데 나는 SK텔레콤으로 옮겨가고 싶어요.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이거 뭐 서비스가 서로 다른데 그냥은 못 오시는데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그래요? 그러면 얼마를 더 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랬을 때 20만 원 더 내세요. 아이 그 가격이 어떻게 가? 그럼 이제 뭐 협상을 하겠죠? 뭐 15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응. 10만 원 더 내고 내가 SK텔레콤으로 갈 수는 있겠다. 그럼 뭐예요? 아까랑 똑같은 거죠? LG텔레콤과 SK텔레콤의 서비스 브랜드의 가치 차이가 1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냐? 그건 전 모르죠. 그냥 가정이니까. 자, 그게 이제 지불의도 가격 차이를 평가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브랜드 전환 가격 평가.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게 이거였네. 네, 브랜드 전환 가격 평가. 특정 브랜드에서 대체 브랜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두 브랜드 간의 가격 차이. 이게 좀 전에 그 설명이었어요. 제가 헷갈렸나요? 자, 그럼 지불의도 가격 차이는 뭐냐? 자, A 집단한테는 집단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실험 A 집단, 실험 B 집단. A 집단한테는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브랜드죠. 자사 브랜드 제품에 대한 지불 의도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SK텔레콤으로 올려오는데 얼마나 돈을 내고 싶으니? 라고 하는 텔레콤을 돈을 내고 싶으니는 좀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입장권 얼마나 내면 너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버랜드 입장권. 자 그러면은 뭐 얼마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B 집단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경쟁 브랜드 롯데월드. 자 롯데월드는 어느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대상들 B 집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A 집단과 B 집단의 그 가격 물론 대상도 다르죠.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인데 그 차이를 평가하는 거. 그게 지불의도 가격 차이고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는데 얼마나 더 낼 거냐 얼마를 덜 낼 거냐를 물어보는 건 브랜드 전환 가격 평가라는 거죠.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합 분석에 의한 평가예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아이고, 잠깐만요. 응? 이거죠. 결합 분석에 의한 평가. 자, 결합 분석이라는 건 통계
통계 처리 방법, 계산하는 그 통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컨조인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좀 복잡한 알고리즘이 숨어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걸 뭐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방법을 쓰면 결합 분석이라는 게 되는데 특정 제품의 속성, 가격, 브랜드 등을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 대안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측정해서 각 제품 속성별 효용치를 측정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저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모든 이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특정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합시다. 자동차의 속성 뭘 할까요? 디자인 할까요? 디자인 아주 고급 디자인, 보통 디자인, 미흡한 디자인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가격, 고가, 중가, 저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브랜드, 아주 유명 브랜드, 보통 어느 정도 알려진 브랜드, 낯선 브랜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요거 세 개의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자, A 평가 대상 글자를 바꿀까요? A 평가 대상은 어떤 거냐? 디자인은 미흡, 가격은 저가, 브랜드는 보통 이렇게 됐고 B 상품은 디자인은 보통, 가격은 저가, 브랜드는 낯선 브랜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조합 A, B, C, D 조합이 몇 개까지 나올까요? 3-3-3이니까 27개 조합이 나올 수 있어요. 27개 조합. 자, 27개 갖고서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자, A와 B 중에 넌 어떤 게 마음에 드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와 여긴 지금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 D라는 선택 대안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니? B와 E는 뭐 이런 식으로 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A와 B. 자, 디자인이 미흡하고 가격은 싸구려인데 브랜드는 보통이야. 이런 제품하고 디자인은 보통이고 가격은 싸구려인데 브랜드는 낯설어. 이거보단 이게 낫지 않나? 이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이렇게 표시한 거를 데이터에다가 컴퓨터에다가 넣고 이 컨조인트 결합 분석이라는 걸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사람들이 결정할 때 의사 결정할 때 선호도를 결정할 때 디자인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가 브랜드네. 가격이 세 번째야. 뭐 이런 식의 것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결합 분석이에요. 결합 분석. 어떻게 그렇게 나오느냐? 어떤 원리로? 저도 잘 모르죠. 이거를 통계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만 알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결합 분석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결합 분석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넘어가시죠. 어쨌든 이게 비교평가 방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평가에 해당하는 거라 했죠? 총체적 평가 방법. 브랜드의 전반적인 가치를 재무적 수치로 파악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시장 관점, 또 하나는 수익 관점. 자, 먼저 시장 관점을 보실까요? 그 브랜드를 소유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 이게 시장 관점의 브랜드의 자산을 측정하는 평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치를 현재 상황으로 하는 거죠. 자, 다 아시다시피 현재 가치로 하면은 이자 부분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어들죠. 왜냐면 미래의 가치보단 바로 지금의 확실한 가치가 더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이 브랜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 가치에 대한 거를 예상해보는 그런 게 이제 시장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 관점. 기업이 얻는 수익 중에서 브랜드가 기여한 부분을 브랜드의 자산적 가치로 본다. 이거 진짜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사실 얼토당토 않은 얘기죠. 한번 볼까요? 자, 보시죠. 어떤 기업이 활동을 했어. 그 활동 속에는 모든 활동이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익이 난 거죠. 이 모든 활동 속에 모두 들어가냐면 브랜드가 기여한 브랜드에 의해서 생긴 이익도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기업의 활동에서 뭘 뺀 거? 만약에 브랜드가 없었다면 얻어질 이익, 브랜드가 없었다면 마이너스, 브랜드가 없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을 이 브랜드가 포함됐을 때 얻어진 이익에서 빼면 나오는 게 뭐다? 브랜드만에 의해서 얻어진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현실적으로는 이거 이렇게 마치 무슨 뭐 삼겹살 발라내듯이 이게 불가능해요. 개념적인 얘기예요. 어쨌든 수익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브랜드 자산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측정한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잠깐. 그 다음에 보면 이거 지워버려야겠네. 네. 그 다음에 보면 인터브랜드의 브랜드 승수 평가 요인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뭔가가 중간에 빠졌죠. 뭐가 빠졌냐면 식이 빠졌어요. 음, 343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여기서 빼먹은 거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이렇게 글씨를 못 쓰는 게 아닌데 이게 프로그램이 후져서 그래요. 브랜드 자산 가치는 브랜드를 통해서 얻게 된 수익
다른 수익이 아니라 브랜드에서 얻어진 수익에다가 곱하기 브랜드 승수 효과를 곱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브랜드의 자산 가치는 브랜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익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뻥튀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승수 효과. 그거를 곱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인터브랜드라는 여기 인터브랜드 써있죠? 인터브랜드라는 회사가 내놓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브랜드 자산 가치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브랜드 수익은 아까 계산식 있었죠? 이거 아까 계산식. 브랜드 기업이 얻은 수익 중에 브랜드가 기여한 부분만을 떼어낸 거. 그게 이제 브랜드 수익이에요. 그 브랜드 수익에다가 여기서 지금 얻어지는 이 뒤에 걸로 얻어지는 브랜드 승수를 곱하면 그 브랜드의 자산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인터브랜드에 들어가면 100개의 2019년 100개의 글로벌 브랜드가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브랜드와 관련된 컨설팅 회사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 결과죠. 자, 그건 차치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그 브랜드 자산 가치, 아까 나왔던 그 순위를 매기는 이 자산 가치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브랜드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익, 브랜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익에다 브랜드 승수 효과를 곱하는 건데, 지저분하니까 일단 지우고요. 자, 브랜드 승수 효과는 시장, 안정성, 리더십, 지원, 트렌드, 지리학적인 거, 그 다음에 보호, 뭐 법과 관련된 뭐 그런 건데, 자, 이런 것들이 5%, 10%, 15% 이렇게 다 합쳐져서 뭐 더 자세하긴 이런 거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뭘 만든다? 브랜드 승수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의 브랜드 자산은 기업의 모든 부분이 다 반영되는 거예요. 브랜드라는 게 단순한 브랜드 이름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기업의 요소들이 다 반영이 돼서 그걸 브랜드 승수로 만들어서 그거를 그 기업의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수익하고 곱해가지고 그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계산한다. 는 얘기가 잠깐 나오죠. 자, 이 얘기하느라고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앞에서 여기에서 이 얘기했고요. 요 얘기했고 이제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자산 관리 시스템. 그거를 지금 8시 14분이니까요. 9시 20 9시 25분? 네, 9시 25분에